당신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진짜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말투로, 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끼워 맞춘 경험 말이에요. 처음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를 위해 양보하고 맞춰주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원래 이렇게 말했나? 나는 언제부터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었지?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렇게 자신을 지워가며 맞춰줘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은 점점 더 멀어지고 나는 점점 더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칼 융은 이것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라고 봤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타인의 기대 속에서 진짜 나를 묻어버리는 것. 융은 말했어요. 진정한 관계는 두 개의 완전한 개인이 만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행. 왜 우리는 사랑할 때 자신을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나로 돌아가면서도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탐구해 볼 거예요. 이건 단순한 연애 조언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라는 존재의 핵심으로 돌아가는 심리학적 여정이에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설렘, 그 긴장감, 그 기대감. 우리는 자연스럽게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조금 더 밝게 웃고,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어요.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세상과 만나기 위해 일종의 가면을 써요. 직장에서의 가면, 친구들 앞에서의 가면, 가족 앞에서의 가면. 이 가면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면서도 우리가 그 가면을 벗지 못할 때 시작돼요. 아니, 어쩌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상대가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면 나도 모르게 말을 아끼게 되고, 상대가 활발한 사람을 선호하면 피곤해도 억지로 에너지를 짜내어 밝은 척을 해요. 상대가 독립적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혼자 해결하려 들고, 상대가 의지하는 여자를 원한다고 느끼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는 척 부탁을 하게 돼요. 융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내면의 이미지를 투사해요.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성상, 윤기 아니마라고 부른 그 이미지를 투사해요.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남성상, 아니무스를 투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제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과 사랑에 빠져요. 여기 한 여성이 있어요. 그녀는 강하고 확신에 찬 남자를 만나면 끌려요. 왜 그럴까요? 융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녀 안에 억압된 남성적 에너지, 결단력 있고 주도적인 그 부분이 밖에 있는 남자에게 투사되는 거예요. 그녀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지만 아직 통합하지 못한 그 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 남자 곁에서
점점 더 수동적이 되어가요. 자신의 힘을 그에게 맡겨버렸으니까요. 반대로 한 남성이 있어요. 그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여자에게 끌려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억압된 감정의 세계, 부드러움과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그녀에게 투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녀 곁에서 점점 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돼요.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을 그녀에게 떠넘겼으니까요. 이렇게 투사가 일어나면 관계는 일종의 거래가 돼요. 나는 네가 가진 것을 원하고 너는 내가 가진 것을 원해. 우리는 서로를 보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요. 융은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건 의존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관계 초기에는 이런 투사가 마법 같아요. 상대방이 완벽해 보여요. 내가 평생 찾던 사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융은 경고했어요. 이 마법은 오래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실제 상대방은 우리가 투사한 이미지와 다른 사람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겨요. 강하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따뜻하다고 믿었던 여자가 차갑게 경계를 긋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껴요.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진실은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고 싶었던 모습을 보았을 뿐이죠. 여기서 대부분의 관계는 두 갈래 길을 만나요. 하나는 환멸의 길이에요. 실망하고 원망하고 결국 헤어지거나 겉으로만 유지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성장의 길이에요. 이 길은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모습도 봐야 하니까요. 윤기 말한 그림자 개념이 여기서 등장해요.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특성들, 우리의 이상적인 자아상과 맞지 않는 것들,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짜증나고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 상대방의 모습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상대방의 게으른 모습을 견딜 수 없다고 해요. 당신은 항상 부지런하고 계획적이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부지런해야 했을까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게으르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배웠을지도 몰라요. 쉬는 것은 나약함이고 느긋함은 무책임함이라고 믿도록 길러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 안에 쉬고 싶은 부분, 느긋하게 살고 싶은 부분을 억압했어요. 그리고 그 억압된 부분이 상대방을 통해 나타나면 견딜 수 없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방의 감정적인 모습이 답답하고 유치해 보인다고 해요. 당신은 항상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이성적이어야 했을까요? 어쩌면 감정을 표현하면 약해 보인다고 배웠을지도 몰라요. 우는 것은 패배고 화내는 것은 통제력을 잃는 거라고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감정을 억눌렀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때 당신 안에 억압된 감정들이 흔들리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강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순간이라고요. 상대방은 거울이에요. 내가 부인하고 싶었던 나의 일부를 비춰주는 거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의 해답은 명확해요. 통합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투사한 것들을 다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서 찾았던 것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개발하는 거죠. 강한 남자에게 이끌렸던 여성은 자신 안의 힘을 발견해야 해요. 상대방이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것이 그녀가 남자에게 투사했던 힘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따뜻한 여자에게 끌렸던 남성은 자신 안의 감정을 인정해야 해요. 슬플 때 우는 것, 두려울 때 인정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그것이 그가 여자에게 투사했던 감성을 통합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그 부분들을 억압해 왔으니까요. 우리 문화는, 특히 한국 사회는 명확한 역할을 요구해요. 여자는 이래야 하고 남자는 저래야 한다. 강한 사람은 약함을 보여선 안 되고 부드러운 사람은 날카로워선 안 된다. 하지만 융은 말했어요. 진정한 인간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요. 강함과 약함, 남성성과 여성성, 이성과 감성.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의 한 부분만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숨겨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잡함, 모순, 다면성을 감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숨긴 부분들이 죽어가는 것을 느껴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결혼 전에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에너지를 얻었죠. 하지만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고 사람 많은 곳을 불편해했어요. 처음엔 그녀가 남편에게 맞춰주려고 했어요. 사랑하니까요. 친구 모임을 줄이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조용하고 집에만 있는 사람. 그건 그녀가 아니었어요. 윤기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외향성을 억압했어요. 그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이 각자의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남편을 떠나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융의 접근은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향적인 면을 되찾아야 해요. 친구들을 만나야 하고 사교 활동을 해야 해요. 그것이 그녀의 일부니까요. 동시에 남편도 자신의 내향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어요. 해결책은 둘 중 하나가 양보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이에요.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에요. 타인의 기대도 아니고 사회의 요구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이상적 자아도 아닌 진짜 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관계에서 개성화는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이 과정을 겪어야 하니까요. 상대방도 자신의 개성화 과정을 겪고 있고 두 사람의 여정이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하는 건 아니에요. 융은 관계를 연금술에 비유했어요.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변화시키려 했죠. 하지만 융은 진짜 연금술은 내면에서 일어난다고 봤어요. 우리 안에 무의식적이고 어두운 부분들을 의식하고 통합해서 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 관계는 이 과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왜냐하면 관계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투사하고
가장 많이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니까요. 상대방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비춰주는 거울. 그래서 관계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요.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어려워요. 우리는 조화를 중시해요. 튀지 않는 것, 맞춰주는 것,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요. 개인의 욕구보다 집단의 화합이 우선이죠.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랬어요. 여자는 남편을 내조하고 남자는 가족을 책임지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좋은 관계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역할의 만남이에요. 아내라는 역할과 남편이라는 역할, 어머니와 아버지, 며느리와 사위. 우리는 페르소나로만 만나고 진짜 자신은 숨긴 채 살아가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중년에 이르러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허함이에요. 아이들은 다 컸고 일도 안정됐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요. 내가 누구였지?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였지?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요. 융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는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은 기회예요. 지금까지 억압했던 자신의 부분들을 다시 발견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 진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년에 이르러 많은 부부들이 위기를 겪어요. 서로가 낯설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요. 왜 그럴까요? 융은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들은 진짜 자신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역할로만 만났고 페르소나로만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제 그 가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낯선 사람들이 마주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기회예요. 이제야말로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역할이 아니라 인간으로, 가면이 아니라 진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기회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의 방법은 의식화예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던 것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투사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내가 어떤 그림자를 부인하고 있는지 인정하는 것, 내가 어떤 페르소나 뒤에 숨어 있는지 깨닫는 것. 실천적으로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점은 무엇인가? 그것이 혹시 내 안에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아닐까? 내가 상대방에게 가장 매력을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 그것이 혹시 내 안에 있지만 아직 개발하지 못한 부분은 아닐까?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것이 진짜 나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원할 것 같아서 만들어낸 모습인가? 이런 질문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것이 실은 의존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내가 헌신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자기 억압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 내가 강하다고 여겼던 것이 실은 감정을 회피하는 것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아프죠. 하지만 융은 말했어요. 이 고통을 피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요.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을 살게 돼요. 투사를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환상과의 관계에 갇혀 있게 되고요. 진짜 사랑은 환상이 깨진 후에 시작돼요. 상대방이 내가 투사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한 명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나 자신도 완벽한 페르소나가 아니라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진 온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만남이 일어나요. 융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가장 큰 고통은 사라지지 않은 삶에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기대대로, 사회의 요구대로, 역할의 틀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라지지 않은 삶은 우울로 공허함으로, 때로는 분노로 나타나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언제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 나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관계 안에서도요. 물론 이것은 관계를 흔들 수 있어요. 상대방은 변화한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익숙했던 역할의 틀이 깨지면서 불안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융의 길은 용기가 필요한 길이에요. 진짜 자신이 된다는 것, 그것을 관계 안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때로 외로운 여정이에요. 모두가 이해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융은 믿었어요.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이 있다고요.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아차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첫걸음이에요. 융의 심리학에서 의식화가 바로 변화의 첫 단계니까요.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익숙한 패턴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고 두렵지만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할 것인지. 융은 말했어요. 의식을 가진 존재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본능이나 습관에만 지배받지 않아요.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관계에서 진짜 나로 산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온전한 사람일 때 나는 상대방에게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나의 공허함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게 돼요. 하지만 내가 충만할 때 나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융이 본 이상적인 관계는 두 개의 완전한 원이 교차하는 것과 같아요. 각자가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온전하지만 동시에 깊은 교류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미 있는 만남을 갖는 거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해요. 건강한 경계. 나는 여기까지고 당신은 저기부터라는 명확함.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서로에게 침투하고 서로를 지배하려 하고 결국 둘 다 질식하게 돼요. 하지만 경계가 있으면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숨 쉴 수 있고 그 숨 쉬는 공간에서 진짜 만남이 일어나요. 한국 문화에서 경계는 때로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져요.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는요.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 선을 긋는다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반대예요. 경계가 없으면 진정한 만남도 없어요. 나와 너의 구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가 될 뿐이지 두 존재의 만남이 아니에요. 여기서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등장해요. 자기, 영어로는 셀프. 이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중심이에요. 자아가 의식의 중심이라면 자기는 전체 정신의 중심이에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더 큰 전체의 중심이죠. 융은 개성화 과정의 목표가 이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관계에서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나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의 기분이 나의 기분을 결정하고
그의 인정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의 존재가 나의 존재 이유가 돼버려요. 융은 이것을 자기 상실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자기를 상실한 사람은 아무리 관계가 좋아 보여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을 느낀다고 했어요. 자기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의 중심을 되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다시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서 상대방을 만나는 거죠. 상대방도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각자의 중심에서 만나요. 이것이 윤기본 성숙한 관계예요. 이 과정에서 많은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나로 살면 상대방이 떠나가지 않을까? 내가 더 이상 맞춰주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내가 내 욕구를 표현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은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오랫동안 다르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융은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관계일까? 가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 행복일까? 아니면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거나 혼자라도 온전한 내가 되는 것이 더 나은 삶일까?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특히 이미 오랜 관계를 맺고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라면요. 융도 무책임하게 관계를 끝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관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열쇠는 정직함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상대방에게도 정직한 것.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고 페르소나 뒤에 숨지 않고 진짜 감정과 생각과 욕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툴 거예요. 걔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면서 우리는 진짜 목소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이 진짜 당신이 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변화할 기회를 얻어요. 당신이 더 이상 역할을 연기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당신이 투사를 거두어들이면 상대방도 자기 자신이 될 공간을 얻어요. 물론 모든 관계가 이 변화를 견뎌내는 건 아니에요. 어떤 관계는 역할의 틀 위에서만 유지되었던 거라 그 틀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융은 이렇게 봤어요. 진실을 견디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애초에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비록 위기를 겪더라도 더 깊은 차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이번엔 가면이 아니라 진짜 얼굴로, 역할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만나는 거죠. 이것이 윤기 말한 연금술적 변화예요. 관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변화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당신의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 한 가지를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 하루 당신이 정말로 느끼는 감정 하나를 솔직하게 드러내 보세요.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지 말고요. 오늘 하루 당신이 억눌렀던 당신의 한 부분을 살려보세요. 작은 것이라도요. 융의 개성화 과정은 평생의 여정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당신이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을 되찾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윤기 남긴 가장 아름다운 통찰 중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는 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투사와 그림자와 페르소나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게 돼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온전한 나로 만나는 것에서 완성된다는 것을요.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에요. 관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통해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 당신의 여정을 응원해요. 진짜 당신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을, 그리고 온전한 만남을 경험하는 기쁨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융의 지혜가, 그리고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당신과 함께 있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가세요. 그 끝에는 당신이 평생 찾아왔던 것이 있을 거예요. 바로 진짜 당신 자신이요.